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월 2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죠. 총 16부작인데 8부작씩 끊어가지고 시즌 1과 시즌 2를 나눈 구성입니다. 근데 요즘 OTT 오리지널 시리즈들의 추세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즌 1, 시즌 2가 나뉠 때 각 시즌마다도 기승전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해놓고 그걸 그냥 뚝 끊어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즌 1이 끝났구나, 시즌 2는 언제 나오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다가 중간에 자, 다음 화는 몇 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시즌 1, 2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뚝 끊어서 이제 텀을 두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그 카지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플랫폼을 떠나서 그냥 OTT 오리지널의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입니다. 너무 감칠맛 나요. 그래서 너무 별론 것 같고, 송혜교 배우의 넷플릭스 데뷔작이고요.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후덜덜한 이 작품을 쓰신 김은숙 작가님의 처음 청불 작품입니다. 학창 시절에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고요. 장르의 특성상 시리즈 초반의 회차들, 한 1회차, 2회차들, 그런 거는 주인공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얼마나 악인인지를 묘사하는 데 분량을 할애해요. 근데 이런 구성 때문에, 게다가 청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장면들이 되게 좀 적나라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좀 고구마 장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런 초반 회차들이 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1회만 봐야지 하고 틀었다가 8회까지 정주행을 다 끝내버렸고요. 송혜교 배우를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악역으로 나온 임지연 배우를 재발견한 그런 느낌입니다. 주인공인 피해자랑 가해자 무리들의 단순 대결을 다룬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가해자들끼리도 다 캐릭터가 달라요.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고, 그들끼리, 그러니까 가해자들끼리의 관계도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연출을 하면서 풀어냈고요.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이런 걸 떠나서 이 주변 인물들의 상호작용까지 촘촘하게 다 잘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관계들이 엮여 있으면은 이거를 다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산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거는 김흑숙 작가님의 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몇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너무 복수 성사를 위한 지나친 우연이 아닌가 싶은 장면들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를 딱 느꼈을 때는 이미 이 작품에 빠져들어 가지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어쨌든 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든 상태죠. 그래서 그만큼 푹 빠져서 봤던 작품인 것 같고요. 시즌2는 2023년 3월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스위치라는 작품이고요. 캐스팅은 꽤 화려합니다. 권상우 배우님, 오정세 배우님, 이민정 배우님, 박소희 배우님, 김준 배우님이 캐스팅이 됐고요. 시놉시스를 읽어보자면은 캐스팅 영순위 천만 배우이자 실검 1위 스캔들 메이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 박강이 크리스마스에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매니저랑 상황이 바뀌는 그런 컨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코믹물이고요. 캐스팅이 화려해서 주목을 받는 작품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놉시스만 봐도 약간 좀 짜게 식는 게 이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요거만 해도 이 "화려한 조명이 감싼다."라는 게 가수 비가 항상 뭐 "화려한 조명이 감싼다." 이런 식의 가사를 자주 쓰니까 이제 그때 약간 밈처럼 사용되는 건데 그게 언제적 밈입니까? 그 언제적 밈을 지금 2023 년에 개봉하는 이 시놉시스에다가 넣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약간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 예고편을 제가 지금 틀지는 못하는데 예고편만 봐서도 일단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족들끼리 같이 극장 나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 없는 장르가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 권성우 배우님도 물론 좋은 배우죠. 그 흥행작도 많고 연기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좋은 분이신데 탐정 시리즈도 그렇고 히트맨도 그렇고 뭐 해적에서는 조금 그 웃음기를 뺀 역을 하시긴 했지만 이 작품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액션 배우 쪽으로 풀려갔을 때 왜냐면 말죽거리에서의 모습이 조금 강렬했으니까요. 액션 배우 쪽으로 좀 더 잘 풀리셨으면 하는데 이 정도면 본인 의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코믹한 역할을 좀 자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오정세 배우님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배우님이시죠. 너무너무 연기를 잘 해 주시는 분이고 정극이면 정극, 코믹이면 코믹, 뭐 악역이면 악역 뭐 다 너무나 잘 해 주시는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뭐 딱히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민정 배우님께서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화만 봤을 때는 원더풀 라디오 그다음에 이 스위치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화 촬영을 하셨거든요. 거의 지금 보자 11년 만에 극장 나들이를 하시는 거죠. 영화만 보면은 11년 만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드라마를 통해서는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처음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를 짝사랑하는 그 하정영 역할로 먼저 '어 저런 배우가 있었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를 그렇게 잘하신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어쨌든 눈에 확 띄었어요. 제가 단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꽃보다 남자에서 똑단발로 나왔는데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배우도 있었구나.' 하고 딱 눈에 띄었던 분인데 그대 웃어요라는 작품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작품 자체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도 본인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 가지고 '야 저 캐릭터는 진짜 이민정 배우가 안 했으면은 많이 못 살았겠다.'라는 그 통통 튀는 고런 역할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그대 웃어요를 기점으로 제가 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의 드라마계에서는 흥행 보증 수표였죠. 근데 지금 드라마 제목이 전부 다 앙큼한 돌싱녀, 돌아와요 아저씨,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목들이 또 왜 다 이래? 제목들이 제목들이 다 좀 흠칫흠칫하네요. 네.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그 극장 나들이를 하시는데 뭐 일단 드라마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니까 네. 걱정은 크게 안 되고요. 그리고 요 아역 배우로 박소희 배우님이 나와 주시는데 이분이 진짜 연기를 잘하고요. 그 무쌍의 큰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이대로만 자라다오의 그 표본 중에 한 분이세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분이 확 이름을 알렸던 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에서 이름을 많이 날렸고 그다음에 담보라는 그 영화에서 하지원의 아역으로 나와서 이제 연속 두 작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연기면 연기,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아역으로 이 김준 배우님이 나와주시는데 이분 얼굴 익숙하죠. 그 스리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에서 우주 역할로 나왔고 조정석 배우의 그 아들 역할로 나오는 이 우주 역할로 많이 이름을 알렸죠. 그래서 이분도 나와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내 21에서는 그 평론가들이 어떤 평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박평식 님은요. 별 10개 만점에 5개를 주시면서 온기를 보탠 아이들 덕분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초롱 평론가님은요. 별 6개를 주시면서 나 홀로 그 순간들을 보낸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별 반 개 이상은 다 준 거 보니까 한 평작은 된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맞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그 슈렉에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 전작이 있었죠. 전작에 이은 후속작이고요. 장화시는 고양이가 목숨이 9개 있는 설정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전작을 보진 않았지만 전작에서 목숨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소진한 그런 설정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해외에서 이 선개봉을 했을 때 해외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 평론가든 관객이든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들도 담아내고 재미도 동시에 잡았다라는 평을 받고는 있는데, 원래 부제는 라스트 위시라고 해서 그 마지막 소원, 유언 뭐 이런 좀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부제가 갑자기 끝내주는 모험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아동용으로 마케팅되는 듯한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3D 상영도 확정이 됐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이제 드디어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영관 확보가 처참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 국내 시사회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슬램덩크 원작을 아는 분들은 거의 막 울면서 본다고 하고요. 슬램덩크 시리즈를 모르시더라도 이 작품만으로도 좀 즐길 수 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평이 좋은데, 상영관 확보가 처참합니다. 지금 자막과 더빙이 동시에 이제 상영을 하는데 더빙은 더 처참합니다. 이거 보려면은 뭐 직장인들은 연차 쓰고 오세요 급으로 되게 처참한 상영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더빙판으로 해가지고 TV나 비디오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막보다는 더빙으로 보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대만, 강백호, 송태섭, 서태웅, 뭐 채치수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되게 익숙한데, 이거를 일본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다 그 일본 이름으로 나올 거잖아요. 되게 좀 몰입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더빙으로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도 원작의 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예매를 하고 싶어서 봤는데 지금 제 생활권에는 이걸 제가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OTT로는 빨리 뜨겠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어요. TV나 비디오로 국내에 공개가 됐었던 애니메이션들도 다 2D이기 때문에 이거를 3D로 제작했을 때 좀 어색하지 않으려나라는 우려를 많이 받았는데, 3D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2D로 스케치를 덧댄 방식으로 제작이 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이 방식이 때문에 그 경기의 스피디함과 어떤 연출들이 더 잘 살았던 것 같다. 이런 3D 기법은 좀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제일 기대하는 작품인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평론가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게요.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8개를 주시면서 너희 시간에만 가능한 로망, 걸작의 재확인. 그리고 송경원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감동, 움직이는 만화의 힘이라고 해주셨고요. 허남원 평론가님은 별 8개를 주시면서 결과를 아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뛸 줄이야 라고 남겨주셨네요. 제일 기대되는 작품인데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처음에 제작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좀 기대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감독님이 조지 밀러 감독님이세요. 그 매드맥스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감독님이시기도 했고, 배우도 이드리스 엘바, 틸다 스윈튼과 같이 굉장히 인지도 있는 배우분들이 이 조지 밀러라는 거장과 함께 판타지 작품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해외에는 진작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흥행에 대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실패를 했다. 끔찍한 참사라고 적을 정도로 굉장한 혹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해외에 선개봉 실패 후기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크게 뭐 기대를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뭐 감독의 팬이시거나 아니면 이 배우분들의 팬이셔서 나는 그래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내 21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박평식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해피히트의 감독 더폴 따라잡기라고 남겨주셨고,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의 힘은 세다. 머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 김초롱 평론가님은 별 8개를 남겨주시면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의 축복. 김수영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과장되고 화려하다. 욕망의 서사로 재구성한 천일야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해외의 혹평 대비 국내 평론가님들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좋네요. 그죠? 좀 의외네요. 자, 그 다음은 패닝런이라는 작품이고요. 학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하는데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걸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리얼타임 서스펜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평론가들 평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박평식 평론가님은 별 5개를 주시면서 폐활량만 키운 피트니스 스릴러.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4개를 주시면서 미국인의 불안 운운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갑갑하고 나약하다. 정재훈 평론가님은 별 5개를 주시면서 영화가 전속력으로 달릴수록 관객은 심드렁해지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나오미 와츠 배우가 주연 배우세요. 과거에는 굉장히 사랑받았던 흥행 배우신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만 영화인데 퀴어 영화입니다. 퀴어 영화인 처음 꽃향기를 만난 순간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한 그런 나라죠. 근데 이 영화에서의 시점은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의 시점을 다룬 작품이라고 하고요. 시놉시스는 남편과 아이를 둔 가정주부 이밍이 학창시절 배구부 선후배 사이였던 여자 팅팅과 재회하며 벌어지는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눈부신 웰메이드 감성 로맨스다라고 합니다. 퀴어물에 대한 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좀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이유가 포스터의 감성이 너무 예뻐요.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것도 되게 느낌 있죠? 그리고 요거, 요 장면. 근데 사실 아무리 퀴어 영화라고 할지라도 포스터에서 대놓고 이렇게 그 동성 간의 이런 스킨십이 연상되는 장면을 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가뜩이나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근데 대만에서 그 전면으로 포스터에서부터 동성 간의 스킨십 장면을 넣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라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제 뇌피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퀴어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요것도 색감도 되게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잘 했죠. 요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 포스터만 봤을 때는 되게 예쁘게 잘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요 주연 배우들이 대만에서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그만큼 뭐 대만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내 21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을 하시냐 보면은 이자연 평론가님께서 별 6개를 주시면서 구태여 돌담을 세워도 범람하는 강물처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남 좀비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시내 21에 평도 없어요. 평도 없고 그 되게 저예산 작품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 티아라 출신의 배우인 지연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일주 요 배우님도 그 주연으로는 좀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조연 배우로 꽤 이렇게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강남을 좀비가 이제 정념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되는 코믹 액션 좀비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막 되게 뭐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홍보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신선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영화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연 배우가요. 오랜만에 안방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TVN에서 제작하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작품으로 17년 만에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배우 전도연이 복귀를 합니다. 프라의 연인 이후로는 처음으로 로맨틱 로코물에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정경우 배우님이 상대 역으로 이제 출연을 해주시고요. 입시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여사장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별이 된 일타 강사의 달콤 쌉싸름한 스캔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네요. TVN에서 제작하는 만큼 당연히 티빙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월 14일부터 네,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놉시스만 보면은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오나의 귀신님,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를 감독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갯마을 차차차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제작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님이 누구시냐면은 양희승 작가님이신데, 지금 작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셋 여사셋, 순풍산부인과, 뉴 논스톱, 똑바로 살아라, 논스톱 4, 그리고 오나의 귀신님, 역도요정 김복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아는 와이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히트작들만 집필하신 작가님이 일타 스캔들을 집필을 했다? 야, 이거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배우가 전도연 배우입니다. 네, 끝내주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좀 한번 이렇게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이 제작진 정보를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좀 기대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범죄도시 뉴스가 있는데요. 범죄도시 3와 4에 대한 인터뷰가 나온 뉴스가 이제 떴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개봉일이 2023년 4월에 개봉 예정이고요. 이준혁 배우님께서 이제 빌런으로 나오세요. 이분이시죠?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아무래도 그 비밀의 숲 시즌 1, 2에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이시죠. 근데 여기서 빌런으로 나오시는데, 요거 제작 과정에서 몸 만드는 그 운동하던 도중에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리셔서 좀 화제가 되긴 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요 사진으로 인해서 그 비밀의 숲에서는 아무래도 검사 역할이었다 보니까 약간 얄쌍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벌크업 엄청 했죠. 팔뚝이, 이야, 이 운동 엄청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이준혁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범죄도시 3의 빌런인 주성철이라는 캐릭터는요, 일본에서 넘어온 야쿠자고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죄도시 3에서는 그 마속도가 광역수사대로 이동해서 이제 펼쳐진다고 하고, 광역수사대로 전출된 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범죄도시 1, 2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은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동료분들이 나오시는데, 이범수, 김민재, 이지훈, 요 이범수 배우님, 근데 최근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요 김민재 배우님, 형사 전문 역할이시죠. 그리고 이준 배우님, 이분 이렇게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꾸려간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도시 3에 이제 특별 출연으로 쿠니무라준 요분, 그 곡성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얼굴을 알렸죠. 요분이 이제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4 같은 경우는 김무열 배우님이 그 빌런으로 나와주시는데요. 백창기라는 역할로 나와주시는데, 사실 아까 이 인터뷰에서 주된 내용은 이 범죄도시 4의 빌런인 백창기가 역대 범죄도시 시리즈에 나왔던 빌런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빌런이다. 그래서 마석도와 호각을 다툴 예정이다라는 인터뷰 때문에 저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김무열 배우님이 마동석이랑 같이 호각을 다투는 액션씬을 촬영을 하려면은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 불법 도박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희 배우님도 여기에 나와주시는데, 이분도 이제 악역으로 나온다고 하고, 요 김무열 배우, 이동희 배우, 요 두 분이 이제 투톱 악역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악인전이라는 영화에서 김무열 배우가 이제 형사로 나오고 마동석 배우가 조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범죄도시 4에서는 김무열 배우가 악인으로 나오고 마동석 배우가 이제 그 형사로 나오는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범죄도시 3와 4가 마석도가 활동하는 배경이 광주대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은 그대로 가는데 범죄도시 4에는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요 이주빈 배우님이 추가가 되고요. 역할이 사이버 수사팀 형사라고 하네요. 네, 그죠? 그래서 범죄도시 4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봉일은 내년이죠? 2024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재린 감독님의 첫 시리즈인 머니게임이 크랭크업 했다라고 합니다. 이 머니게임은 네이버 웹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사 회원 웹툰 작가시죠. 배진수 작가님이 이제 그린 작품이고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근데 이거를 원작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 8부작으로 제작이 되고요. 2023년 중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서비스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소재가 소재인 만큼 좀 자극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공중파에 공개한다기보다는 그 뭐랄까 OTT로만 공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근데 배우진이 엄청 짱짱해요. 류준열 배우님, 천우희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이여름 배우님, 박해준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 문정희 배우님, 배성우 배우님 짱짱하고 배성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자숙 중이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작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를 원작대로만 해도 좀 중박은 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재림 감독님이 그 최근작이죠. 비상선언이 완전 좀 흥행에는 실패를 했는데 머니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작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아바타 소식인데요. 아바타2가 공개 2주 만에 손익분기점의 절반을 도달했다라는 뉴스고요. 엄청나게 빠른 흥행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개봉 18일째에 7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뭐 1000만 넘겠죠. 당연히 1000만 넘겠죠. 네, 전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1000만 넘을 때까지 그냥 일부러 극장에 계속 걸어놓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지금 상영관 보면은 거의 뭐 아바타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야심차게 아바타랑 경쟁을 하겠다고 나온 이 윤재균 감독님의 뮤지컬 영화죠. 영웅 같은 경우는 개봉 8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 영웅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익분기점이 350만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엔 넘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바타 말고는 지금 극장에서 보라고 했을 때 딱히 볼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영웅도 뭐 손익분기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유령의 2차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놉시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993년 경성 항일 조직이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고 외딴 호텔에 갇힌 5명의 용의자가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를 뚫고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첩보 액션 영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감독님이 이혜영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전작들을 보면은 천하장사 마돈나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독전으로 좀 흥행을 했죠. 독전이 뭐 여러 가지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흥행은 했습니다. 배우진이 짱짱합니다. 설경구 배우님, 이한희 배우님, 박소담 배우님, 박혜수 배우님, 서현우 배우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 중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요 김동희 배우도 주연인데 지금 보면은 예고편에 나와 있는 인물들 사진에서도 빠져 있고요. 여기 그 홍보 자료에서 이 김동희 배우님이 다 빠져 있어요. 스카이캐슬에도 나왔고 저기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인간 수업 이태원 클라스에도 나왔죠. 그 거기서 되게 얼굴을 알린 배우인데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였고 그 가해자 논란이 일었을 때 사과문이라고 발표한 것도 그 좀 진정성 없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약간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잠적을 해버렸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영화 촬영은 했고 공개는 해야겠고 제작사에서 홍보를 할 때 메인 인물에서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좀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뽑힌 것 같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전작인 독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이 작품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